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또 이제 그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그 고용노동부 장관 모아놓고요.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거하고 이제 그 산재 사고 중대재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먼저 이제 그 임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나도 임금 떼어봤다. 그러면서 그 임금 체불은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나도 임금을 떼어봤다. 그러면서 그 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혼내야 된다. 혼내야 된다? 그럼 이게 임금 체불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혼낸다는 게. 실제 이렇게 해놨네. 예를 들어 이제 명단을 공개하고 특히 처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때리고 출국 금지하고 뭐 온갖 조치를 다 요구했네,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은 나도 이래가 월급을 떼어봤는데 임금 체불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임금 체불 이거 아주 악질 범죄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처벌도 세게 하고 출국 금지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재판해가 체불된 임금보다 3배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명단도 월급 안 주면 바로 그냥 명단을 공개해서 개망신 주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막아라. 그래서 그 임금 체불을 뭐 자기 임기 중에 뭐 한 95%까지 청산 끌어올리겠다. 임기 내 임금 체불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재명의 말은 이게 가만히 검증해 봐야 돼요. 이재명이가 과연 이게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았을까? 제가 알기로 변호사 시험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임금 체불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는 자영업이고.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사인데 월급 안 줄 리가 없잖아. 뭐 대통령도 월급 주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몇십 년 동안에는 임금 체불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 이게 결국 자기가 소년공 때 이제 월급을 체불 내가 못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알겠습니까? 근데 이 소년공이 이게 검증이 안 되니까 자기가 그때 산재를 당했다고 군대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트라우마가 산재 그것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게 중학생 소년공한테 뭐 이게 머신 있잖아. 뭐 드릴이나 이런 거 기계를 이게 만지도록 안 하거든요. 자기 말로는 이게 위장 취업해가 나이를 속여서 뭐 형 이름 하고 그 형 친구 나이 속여서 위장 취업했다고 책에 써놨는데 그래도 이게 나이 보면 아는데 중학생한테 이런 큰 기계를 이게 작동하도록 맡기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왜 사고가 난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냥 뭐 하다가 사고 난지 우리 모르잖아요. 진짜 이게 큰 기계 돌리다가 뭐 사고 났는지 아마 이게 뭐 어떤 경위로 사고 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임금 체불도 그래요. 자기가 이게 워낙 어릴 때 뭐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 막 그냥 결혼식에 이동호 초빙하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임금 체불 내가 했다고 했더니 진짜 내가 당한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매일 거짓말만 하니까 그때만 해도 임금 체불 했을까요? 제가 이게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재명이가 이게 월급 못 받았으면 분명히 책에다가 써놨을 텐데 자서전에 온갖 이야기 다 써놨는데 임금 체불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이재명 책 읽어본 데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자기가 당했다고 하니 뭐 우리가 검증이 안 되니까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야 이재명 네가 임금 체불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당했다 해서 네가 당해 본 적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막 대책을 막 주문하는 게 맞냐? 자기 경험에 의해서 모든 걸 이게 정책을 펴는 게 맞냐? 제가 알기로요. 진짜 제가 알기로 우리 사장님들 중에 임금을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요즘 이게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일을 시키는데 월급 안 주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사장이 땡볕을 내거나 자기 장기를 팔아서라도 월급은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이게 물론 못 주는 경우 대기업이 있겠죠. 그런 게 완전히 진짜 폭삭 망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이게 나라에서 다 이게 최단금이나 나라에서 이게 다 정해가지고 결국은 줍니다. 결국은 준다고. 왜? 최우선은 이게 보장이 되거든요. 진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게 망하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이나 월급 못 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고의적인 악덕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래요. 진짜 요즘 여기 웬만하면 월급 주려고 버티다가 진짜 어려우니까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죠. 뭐 강도지대가 줄 수는 없잖아. 그래가 재판도 당하고 제가 사건을 몇 건, 일산에서도 제가 재판하고 몇 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마치 이게 전부 악덕 체불업자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처벌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명단 공개에 망신 주고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하게 하고 징벌적 배상, 그 다음에 엄하게 처벌하고, 야, 이게 뭡니까? 진짜 기업인들이 이재명이는 기업인하고 근로자가 새의 양날개로 상생하자 그랬잖아. 새도 좌우 날개가 있으니까 노동자와 경영자, 기업인들이 상생을 하자 이랬는데 그 말 하자마자 결국에 그 오른쪽 날개는 깨트려버리는 거야. 부러뜨려버리는 거야. 날개 하나로만 노동자라는 날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용자는 안 보이는 거야. 사용자가 오죽하면 월급 체불하겠냐. 이것도 같이 이 사람들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우리 고민해보자. 이래야 되잖아. 상생하자면서. 근데 기업인만 무조건 악덕 체불업자로 기업인만 때려잡아라. 월급 못 받은 근로자들 결국은 다 받습니다. 나라에서 어떻게 보상해주도. 그런데 지금 이게 기업인만 악덕으로 때려잡는데 이게 상생입니까? 이게 새 좌우 날개로 나는 겁니까? 한쪽 날개는 부러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인식이다. 자기가 체불 당했냐 아닌지 그건 저는 안 믿으니까. 이재명 말은 뭐 콩으로 매줄 쓴 대로 안 믿으니까. 체불 당한 걸 제가 처음 들었거든. 옛날 같으면 이게 책에 일관되게 써져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기에 고의 체불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악덕 기업 거래 없습니다. 어떻게 요즘 고의로 월급 안 주고 어떻게 안 줍니까? 안 줄 이유도 없고. 아무리 악덕이라도 그런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체불임금 소송을 많이 해봤지만 고의적으로 돈이 많으면서 악덕을 안 주는 이런 분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게 같이 상생해가 그 기업과도 재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엄한 처벌과 3배 손해배상, 출국 금지, 사업도 못하게 이래가기에 어떻게 뭘 합니까? 심각한 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장관이 또 자기 산재인지 산재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장관들을 막 혼내. 뭐라 하냐면 자기가 그때 포석고 ENC 산재 직보해가지고 모든 사업장이 중단이 됐잖아. 포석고 ENC 103개 공사 현장이 모두 중단됐다. 근데 포석고 ENC가 악덕 업체가 아니에요. 5년간 보면 가장 산재 사고 작은 이런 회사입니다. 포석고 건설이. 그리고 이제 DL 건설, 대림 건설이죠. 옛날 대림. 얘도 악덕 업체가 아니에요. 근데 사고 하나 나니까 난리 났잖아. 그래가 대림덕에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중단됐잖아. 모든 공사장이 공사가 중단되니까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일용직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일할 게 없으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중단되면 기업들도 죽는 거죠. 왜? 지체 상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사를 맡긴 사람들도 공기가 늦어지면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진짜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집 다 태운다는 게, 우리나라가 산재 사고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다. 1년에 모든 기업 다 합쳐도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2,000명 정도. 근데 공무원들이, 소방관들도 많이 이번에 극단 선택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죽는 게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모든 기업하고 공무원 숫자 비교해 보세요. 산재 사고가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에 코레일 공기업도 산재 사고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아무리 처벌해도요 줄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건설업 비중이 너무 높아서, 건설업이 산재 사고의 절반인데 한 1,000명 돼요. 근데 그 중에 전부 다 이게 하도급 업체가 대부분 이게 외국인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고령자고 하도급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불가피한데 이걸 가지고요. 이재명이가 뭐라느냐면요. 이렇게 막 장관을 혼내. 아니 내가 산재 단속하고 예방을 강조하고 했더니 이제 건설 경기를 죽인다고 내한테 항의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나요? 이러면서 장관이 물어보니까 장관이 예 일부 있습니다. 그쪽에 이재명이가 건설 경기 다 죽이잖아. 중대재해법 때문에 기업 다 죽이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부 이랬더니 이재명이가 화를 내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내 말이 뭐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야. 내가 이게 산재 사고 줄이자고 한 게 뭐 잘못됐습니까? 이런 거야. 야, 참 이게 그러면서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 살리면 뭐합니까? 차라리 기업 다 죽더라도 산재 막아야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와, 이재명이 말로는 이게 불법과 반인권이 판치는데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뭐 하느냐? 건설 경기 죽더라도 한 명이라도 산재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이 하나라도 이게 죽으면 전부 건설 현장 중단해서 미얀마 죽은 사람 하나 살려야지. 건설 경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이게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5,200만이 묵고 살고 그중에 건설 경기 제일 중요한데 미얀마 사람, 중국 사람 하나 그래 불가피하게 산재 사고 악덕업체들이 나는 겁니까? 근로자들이 자기가 조심 안 하고 자기 귀책 사유로 산재 나는 게 99%입니다. 저는 그래 봐요. 자기들이 조심하고 신경 쓰는데 회사에서 사고 납니까? 다 안전 수칙을 내려두게 근로자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잘 안 지키잖아. 그래가 하나 났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건설 경기 다 죽어도 좋고 우리나라 기업 다 죽어도 좋고 그러면요. 5,200만 국민이 다 죽어도 좋고 중국, 미얀마 한 명의 인권이 중요하다. 이 논리 아닙니까? 이게 가장 이게 현실적이고 이게 실용입니까? 이재명 이게 실용주의냐? 실용이란 게 뭐냐? 한 명이 그 사고 그래 불광경 났다 치자. 근데 경기 다 죽이는 게 어느 게 실용이냐?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기업인들 다 죽입니다. 이번에 임금체불, 산재사고, 노란봉투법 보세요. 자기는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지 않고 결국은요. 기업인들은 다 이게 때려잡는 거예요. 상법, 센 상법,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그 다음에 임금체불, 엄벌하는 근로기준법 모든 게 다 기업인들 때려잡는 법이지 기업인들한테 하나라도 혜택을 주는 법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정권 동안에 기업인들을 위한 법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전부 노조천국 이런 법 아닙니까? 이래갖고 이게 말은 상생 이런 진짜 어떻게 이런 이중 플레이 표리부동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정권은 완전히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인의 날개를 꺾어버리면 누가 한국에서 기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전부 외국으로 떠나겠다. 틈만 하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우리 기업을 쫓아내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다. 이런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